대한사랑 이완영 사무총장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금산까지 왔는데요. 오늘은 인삼의 고향 금산에서 오늘 강의를 진행을 합니다. 오늘 가시는 분이 이 강의 듣고 가셔야 되는데, 이 부분 이게 아주 지금 핵심인데 이걸 놓치고 가시네요. 지금 금산의 고향 이제 금산 인삼은 말 그대로 다 이제 전 세계적으로 다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인삼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오늘 강의 첫 내용을 인삼 전쟁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우리 역사에 대해서 실마리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여러분들 과거 인삼 전쟁이 있었다는 거 아십니까? 인삼 전쟁. 그냥 국내에서가 아니라 인삼을 가지고 진짜 이 전쟁을 벌인, 인삼 때문에 전쟁이 실제로 배경 중에 큰 작용을 한 것이 이 인삼 문제입니다. 그것이 방금 이제 우리 말씀해 주고 가셨잖아요. 한 분이 중국이 지금 이제 인삼을 자기들 이제 뿌리가 자기라고 하는데, 문제는 요걸 아셔야만 여러분들 금산에서 인삼의 가치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인식시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말 그대로 지금의 세태 분위기 속에서 인삼도 결국은 중국산으로 다 결정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모든 것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가기 때문에 이런 인삼의 역사라든지 얼마만큼 소중한지 이런 걸 알고 있어야 인삼을 파시는 분도 그냥 이윤 돈을 벌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진짜 철학을 가지고 역사를 알고 가지고 이해해야만 진짜 가치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처음 들어가는 마디로서 여러분들께 인삼 멋있네 보니까 사진 찍어가지고 제가 표지를 저기 실었는데, 자, 인삼 전쟁을 가지고 역사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아마 역사 공부하시는 분들, 이제 우리 고대사 공부하는 분들은 아시는 분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진짜 머리 털라고 처음 듣는 이야기가 되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자, 앞에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자료가 1927년 동강지 12호로 안창호 선생이 운영한 동강지 12호의 1927년 자료입니다. 여기 보시면 인홍화가 이제 역사학자죠. 보면요, 역사학자인데 인홍화가 조선사 편수에 참여를 했지만은도 그 참여한 이유가 뭐냐면 최남선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일본에서 우리나라 조선사를 써준다니까 학자로서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어때요? 조선학자들을 끌어들여 가지고 조선사를 쓴다고 해놔놓고 결국은 자기들 입맛에 맞는 조선사를 만들고 그래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나중에 튀어나가지고 나와버리고, 최남선은 항상 조선 총독부 조선사 편수의 사람들을 학자들하고 싸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조선 총독부에서 어떻게 하느냐, 처음에 조선학자들을 많이 받아들이다가 나중에 두 번째 팀을 짤 때 조선학자들을 다 내보내고 일본 학자들 대부분을 채워가지고 조선사를 마무리 짓습니다. 최남선이라든지 인흥아 몇 분은 초기에 조선사 편수에 발을 디뎠다는 그 하나로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친일파라는 오명을 벗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인홍화라는 분이 그때 1927년 안창호 선생이 운영하는 동강지에다가 우리나라 역사의 맥을 이렇게 한 도표로 남겼습니다. 여러분들 이 도표 아마 처음 보실 겁니다. 이 도표가 지금 한국사에 실렸다면 우리는 동북공정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도 이런 역사가 다 제거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100% 동북공정 당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일본의 역사 침탈을 당하고 있는 그런 실정까지 갑니다. 여기 보시면 앞에 보시죠. 보면요, 제일 오른쪽에 보시면 한국의 역사의 뿌리는 황국부터 황국, 배달, 고조선, 단군조선으로 맥을 열어놨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거기서 단군조선에서 건너간 나라가 뭐냐면 여러분들 알고 있는 숙신, 음루, 말갈, 금나라, 청나라, 흉노, 선비, 요 나라 모든 것이 어때요? 여러분들 단군조선에서 건너간 후예들이라는 겁니다. 그 후예들이 세운 나라가 역사에 지려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알고 계시죠? 지금 여기 나오는 방금 말했던 뭡니까? 보면 선비족이라든지 요 나라, 금나라, 청나라, 흉노 전부 다 오랑캐로 배웠죠. 다 오랑캐로 다 배웠습니다. 우리는 육국사 측에 우리하고 상관없는 종족이라고. 그런데 여기서는 어때요? 그것이 아니라 고조선의 후예가 세운 나라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는 보면 흘러가지고 어때요? 북부에 해무수의 북부여, 그 다음에 동부여가 나오고 거기서 고구려의 맥이 나오고 그 다음에 쭉 나갔대요. 고구려, 백제, 신라 쭉 조선까지 연결되는 맥을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 역사의 출발은 황국의 환인 배달의 어떻습니까? 배달의 환웅, 그 다음에 단군조선, 그 다음에
거기서 흘러가는 이렇게 북방민족 그리고 이제 북부의 고구려 다 맥을 다 잡아놨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역사를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국사책에서 다 제거당하고 당군은 신하 그러면서 뭐로 했습니까? 중국인 이만이 우리나라를 다스렸고 중국이 낭낭 한상군이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를 약 420년간 식민지 삼았다. 그러면 결국은 어때요? 여기 있는 역사 다 부정하고 한국사는 뭐다? 한국사는 중국의 식민지부터 출발했다. 이게 시진핑 주석의 발언입니다. 누구한테? 트럼프 대통령한테. 한국사는 뭐다? 중국의 속국으로부터 식민지로부터 출발한 나라다 이거예요. 이 역사가 27년까지 살아남아 있었는데 이 역사를 어때요? 광복후에 우리나라 학자들은 이 역사를 안 가르치고 이만조선 한사군을 우리나라 역사의 시발점으로 가르쳤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뭐가 나오느냐면 여러분들 빨간 박스 보시면 금이 나오죠. 금나라 청나라. 여러분들 금나라의 역사 아십니까? 금나라 여기 경주김씨 계세요. 경주김씨 김씨들 중에 경주김씨 대부분 경주김씨 김씨는 경주김씨 김해김씨입니다. 오늘 이 강의는 경주김씨 플러스 김해김씨는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반드시. 왜? 자기들 뿌리 역사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금나라를 세운 사람이 누구냐? 그 내용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 여기에 관련된 인삼전쟁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금나라가 나중에 이름을 바꾼 것이 누르하치테 청이죠. 아시죠? 중국의 마지막 황조 청입니다. 그런데 저 사람들이 우리의 후예라는 거예요. 1927년 자료에. 그럼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저 또 이상한 놈 나타났구나. 유사사가로 놈이 나타나가지고 이상한 소리 한다. 야 국뽕이다. 미쳐도 너무 많이 미쳐가지고 국수주의의 극치를 이루는 강의를 했다. 이렇게 우리나라 국민들이 알아듣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양반들은 전부 다 바이러스 걸린 거예요. 보면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 실체를 이야기해줘도 못 알아듣는. 그러면 우리 역사책 말고 중국 역사책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앞에 보시는 분이 누구죠? 보면요, 김산호 화백이 그린 경주김씨 시조 김알지입니다. 김알지, 그죠? 아마 이제 경주김씨들은 자기 시조 알 겁니다. 김알지. 그러면 경주김씨 신라의 통일 신라를 이루는 김알지 김씨는 어디서 왔느냐? 어디서 왔습니까? 아마 경주김씨 중에 나름대로 역사의 맥을 뚫고 자는 분들은 후손들은 자기 뿌리를 이제 알고 있을 것이고, 아니면 어때요? 내가 김씨든 박씨든 아무 상관이 없다고 지금 살아가는 경주김씨들은 어때요? 오늘 제가 드리는 내용은 저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입니다. 이리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시면 문무왕 비문에 뭐가 나오느냐? 문무왕 비문에 바로 경주김씨의 뿌리, 조상이 누군지를 이야기해놨습니다. 자, 그동안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김알지, 김수로는 김해김씨 김수로는 알에서 태어났고 김알지는 저 괴짝에서 나왔다고. 그럼 어디서 나왔다는 뜻입니까? 알? 괴짝? 경주김씨는 괴짝이에요. 괴짝이 있으면 또 그 위에는 또 누가 있습니까? 이런 게 없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야, 신하라고. 신하 아닙니다. 더 파고 들어야 되죠. 역사에는 그런 것이 아니라 다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어때요? 종친이라든지 어른들이 챙겨가지고 후손들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은 다 엉망이 돼버려가지고 자기들 뿌리 교육도 안 시키고 이렇게 가버립니다. 여기 보시면 자기들 신라 통일대합을 이룬 문무대왕이 자기들 뿌리에 대해서 투라는 명칭이 나오죠. 투라는 거. 자, 투라는 것이 나오면서 투 제천의 후손으로 7대를 전하여 나중에 15대째에 선왕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기들 뿌리가 투로부터 나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투가 누구냐? 중국 역사책에 투 치면 바로 나와요. 누구냐? 김일제라는 분이 등장합니다. 한무제 유철 때 김씨가 출발하는데 그 김씨 어떻습니까? 김일제에 보면 쉽게 말하면 지금 말한다 벼슬이 뭐냐? 투라는 겁니다. 투. 그러면 이 경주김씨가 중국 사람 아닙니까? 또 요리가죠. 아닙니다. 이런들 뿌리를 이제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는데, 자, 투에 대한 언급이 나와 있고요. 여기 보시면 대당고 김씨 부인 묘명이래 가지고, 자, 신라 사람이 중국의 당나라에 가가지고 사대가 지난 뒤에 부인이 어떻습니까? 비석에 남겨놨는데 비석을 썼는데 자기 뿌리에 대해서 써놨는데 김씨의 뿌리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해놨느냐? 자기들 뿌리는 소금전씨로부터 와가지고 저쪽에 나오죠. 투라는 빛을 했던 일제가 등장하죠. 두 번째 줄에 김일제. 그 다음에 어때요? 투가 등장해요. 김일제 어떻습니까? 김일제라는 분이 투인데, 자, 저 양반이 나오고 그 다음 여기 나오죠. 우리 김일제고 투정후 투에 봉하였다 해가지고 말 그대로 어때요? 경주김씨 뿌리가 어디에 보면요, 김알지 이전에 누구였다? 김일제였다. 그리고 그 이전에 또 누가 있었다? 소금치씨 당군조선 이전에
소금천씨라는 분이 있었다. 이것이 또 어디에 나오느냐? 여러분 아시는 김유신전에 김유신의 자기 뿌리가 소금천씨라고 나옵니다. 쭉 이런 내용이 쭉 이런 게 나오는데, 근데 이제 나중에 들어보면 이게 헷갈리는 부분이 많아요. 그건 나중에 이제 김해 김씨, 경주 김씨에 대해서 여러분들 오늘 간단하게 소개드리기 때문에 그건 아마 이해하고 넘어가실 겁니다. 자, 이렇게 넘어가 보시면, 자, 이렇게 나오고 있고, 유덕공의 고운당 필기에 보시면 어때요? 여기 나오죠. 투제천지온 전칠협이라 해가지고 아까 그 기록에 쭉 이야기하면서 신라 김씨는 김일제의 김씨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뿌리를 이야기했습니다. 김할지 이전의 언급을 다른 역사책에 다 언급을 해놨는데 경주 김씨 하는 분들이 이걸 후손들한테 가르쳐야 되는데 안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도 김할지 아니면 김수로 요리 나가는 겁니다. 그 이전에 그러면 김수로라는 김할지는 어디서 왔느냐 이런 교육을 해줘야 되는데 역사에 대한 무관심이 이제 어떻습니까? 뿌리도 이제 망각할 정도까지 가버리니까 여기 보면 이런 기록에 이제 쭉 나오죠. 보면요, 김일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자, 그 다음에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들어가 보시면 가야하고 신라가 그러면 김씨인데 나중에 가야가 신라로 통합되면서 뭐라죠? 가야의 김씨는 김의 김씨죠. 신김씨, 새로운 신자를 써가지고 신김씨라고 역사에 기록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래 구김씨는 누구다? 경주김씨, 신라 통일을 이룬 양반들. 가야계는 뭐다? 김의 김씨니까 신김씨, 새로운 김씨다. 이런 식으로 역사에 표기를 해놨습니다.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하지만 여러분들 보시면 뿌리는 똑같습니다. 자, 뿌리는 똑같은데 김일제라는 분의 나중에 역사를 여러분들이 조사를 하다 보면 어디로 가느냐? 김일제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바로 흉노의 휴도왕입니다. 흉노. 여러분 아시는 흉노 들어봤죠? 훈족이라 부르죠. 훈족. 중국 입장에서는 날마다 쳐들어오니까 어떻습니까? 오랑캐란 칭으로서 흉노를 해가지고 숭악한 놈이라고 이름을 붙여놨지만도 원래는 그게 아니죠. 국가 대 국가의 전쟁이잖아요. 근데 중국 사람들은 한나라가 특히 두려워하니까 이름을 흉노라 부른 겁니다. 원래 훈이죠. 박다. 원래는 그 훈족은 뭡니까? 원래 고조선에서 나간 우리 종족입니다. 아까 도표에 보셨죠? 도표에 보시면 김씨들 뿌리 되는 어떻습니까? 흉노. 그것도 다 고조선에서 나간 하나의 우리 민족의 한 부류입니다. 자, 그래서 역사를 나중에 공부하시다 보면 휴도왕에서부터 김일제가 나오고 나중에 한쪽은 어떻습니까? 자, 중국에서 변란이 일어나가지고 김씨들이 아주 대권을 잡다가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왕망에 어떻습니까? 신나라가 등장하죠. 신나라. 요즘 학자들이 뭐냐면 그 왕망도 왕씨가 아니라 원래 뭐다? 김씨다. 김씨인데 어떻습니까? 왕자로서가 왕씨로 했다고 요리 학자들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결국 뭐냐면 바로 어떻습니까? 한나라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신나라가 들어서는데 그 신나라를 누가? 이런 김씨들이 어때요? 김씨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새로운 왕조를 세웠는데 오래가지 않고 후한이 들어서면서 어떻습니까? 그 신나라를 망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바로 그 신나라를 건국한 주역들 김씨들이 다 어디로 피난오느냐? 우리나라 쪽으로 다 옵니다. 그래서 한쪽은 어디에 보면요, 신라계로 신라 쪽으로 들어서가지고 나중에 김할지라는 인물이 탄생하고, 한쪽은 어디에 보면요, 바로 가야사를 주체를 이끈 바로 김수왕이 등장을 합니다. 저런 말을 왜 할 수 있느냐? 여기 문헌이라든지 소개되어 있죠. 그리고 고고학이 증명을 해줍니다. 같은 부류라는 거, 그 이야기 나오는데 보면요, 자, 그것도 여러분들 짧은 시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자, 김수왕의 이제 공식 의지는 저리 되어 있고, 위에 보시면 저게 위쪽에 있는 것이 동복이라 해가지고 흉노 사람들이 전쟁을 할 때 말 뒤에 싣고 다니는 것이 바로 저 구리소치예요. 구리소. 자, 위에 보시면 가운데 것이 우리나라 김해에서 여러 개가 발굴됐습니다. 가야동복이라는 게. 저런 것이 흉노가 이동한 지역에 가보시면 여러 다양한 저렇게 다양한 동복들이 전 세계에 다 나옵니다. 어디까지요? 카자흐스탄. 그렇대요. 훈족 이동해가지고 세운 나라 해가지고 헝가리, 지금 헝가리. 그런 라인 쪽에 가보시면 흉노가 이동한 지역은 자기들 문화를 그대로 남겨놨기 때문에 저런 동복이 그대로 나와요. 그러면 신라에는 뭐가 나오느냐? 여기 보세요. 신라 토기 보시면 뒤에 뭐 싣고 있습니까? 저기 대부분 저희도 미술책에 볼 때 저 술잔이겠지 생각했죠. 술잔이 아니라 위에 동복입니다. 동복. 왜? 신라나 가야나 흉노의 후손이기 때문에 때 보면요, 자기 문화에서 전쟁을 할 때 뭐다? 바로 동복을 싣고 다니면서 전쟁하고 요겁니다. 그래서 문화권이 어때요? 신라와 가야는 같다 이겁니다 보면. 근데 이런 것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대부분 잘 모르죠 보면 우리나라 학자들이. 자, 그 다음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제 나라가 통일신라가 여러분들 어디로 넘어갑니까? 고려로 넘어가죠. 자, 고려로 넘어가는데 여기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자,
평주의 성녀인 금준이 여진에 들어가 금나라 선조가 되었다. 혹은 성녀 김행의 아들 극수라고도 한대 가지고 참 우리 역사에서 역사책에 실리지 않는 이야기가 중국 역사책이라든지 우리 역사책에도 고려사라든지 나와 있는데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해줍니다. 국사책에. 자, 여러분들 고려를 어떻습니까? 통일신라가 병합되면서 신라의 주역 김씨들이 어디로 가느냐? 어디로 가는 흔적이 나옵니까? 금나라로 가서 선조가 됐다는 기록이 나와요. 그건 뭐냐? 김씨들이 가서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금씨의 나라, 그래서 금나라에 이렇게 붙였다는 겁니다. 자, 이런 기록이 우리나라 고려사에 등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나오죠. 해사록이라든지 쭉 보시면 여기도 어떻습니까? 완화 아골타는 갱순왕의 외손이자 근행의 후손이 됐는데, 나중에 여러분들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행은 원래 때예요. 원래 김씨입니다. 김씨인데 어떻게 합니까? 왕건 때 공을 세워가지고 김씨한테 무슨 성을 하사했다? 권씨를 해서가지고 근해가 된 거예요, 보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결국은 뭐다? 우리가 말하고 있는 금나라 아골타 뭐 이런 전부 다 왜 보면 어디로 나옵니까? 보면 김씨라고 나와요. 여기는 갱순왕으로 또 나옵니다. 보면 여러분들, 자, 여러 가지 사료가 이제 등장하는데 이 금나라하고 신라하고 떼놓지를 못하는 어떻습니까? 기록이 이렇게 역사책에 그대로 많이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중국 책기로 보겠습니다. 중국에 보면 아골타의 형인 오화속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양반이 고려사 예종 4년에 우리에게 고려에 문서를 보냅니다. 그때 뭐냐? 여기 보시죠. 자, 여기 나오시면 돼요. 자기들 땅을 어떻습니까? 돌려달라고 하면서 문서를 보내는데, 일찍이 우리 선조가 대방, 즉 고려로부터 나왔으니 고려를 부모의 나라로 삼나이다. 옛 땅을 돌려주시면 귀화장 한 장 던지지 않겠습니다. 여기 나와요. 여러분들 이 기록입니다, 이게. 자, 이래가지고 때 보면 자기들 옛날 땅을 어때 고려에 돌려달라는 그런 기록까지 등장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 나중에 금나라 황제가 되는 아골타가 뭐죠? 고려는 부모의 나라라고 이렇게 표기를 해가지고 문서가 날아옵니다. 근데 우리는 저런 역사 압니까? 모르잖아요. 그죠? 다 뭡니까? 보면 금나라, 청나라는 다 오랑캐. 그런데 여기 오늘 여러분들 잘 보시면 그 금나라가 누가 건너가서? 우리나라 신라에 어떻습니까? 김씨들이 가서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끝까지 문서 속에서는 어떻습니까? 자기들 뿌리를 고려로 이야기했다는 거. 여기서 고려는 어떻습니까? 신라예요, 신라. 그죠? 자, 이런 기록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자, 금사, 자기들이 이제 김씨들과 세운 나라가 이제 금이기 때문에 금사란에 나온 역사책을 남기는데, 여기 보시면 금나라 시조의 이름은 한보이며 고려에서 왔다. 고려인데 어느 나라요? 신라겠죠. 그죠? 나라는 신라, 통일신라가 고려로 넘어왔기 때문에. 자, 이렇게 역사책에 여진 추장은 신라인이다. 기록 다 남겨놨습니다. 다 문헌사학적으로 다 남겨놨는데도 떼보면요, 안 가르쳐요, 우리나라 역사책에. 그래서 김해 김씨, 경주 김씨나 다 특히 어떻습니까? 경주 김씨들은 금나라, 청나라를 절대로 오랑캐라 하면 안 되죠. 왜? 자기들 선주들이 가서 세운 나라인데 무슨 오랑캐야? 그런데 이런 뿌리를 안 가르치기 때문에 그런 말 그대로 어떻습니까? 참 하지 말아야 될 그런 것도 하게 됩니다. 역사에 왜곡을 하게 되고. 자, 흠정만주원료고 청나라에서 글을 썼는데 자기들 역사책을 남겨놔 보면요, 자, 청나라의 황제가 직접 명을 해가지고 만주, 우리 청나라의 뿌리를 밝히려 해가지고 쓴 책이 만주원료고인데, 거기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신라 왕실인 김씨가 수십 세를 이어왔고 금이 신라로부터 온 것은 의심할 바가 없다. 그죠? 금나라 국고 또한 김씨성을 취한 것이다. 이것만큼 확고한 역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이런 역사책에 어떻습니까? 경주 김씨는 족보에 다 넣어야 돼요. 원래 이런 내용을. 이거 안 넣고 날마 괴짝에서 태어났다 할 거예요. 괴짝에서. 아니면 저 김수로 왕족은 날마상 아래에서 태어났다고 할 거고. 이런 역사를 정확하게 인식해야만 되는데, 문제는 이런 역사가 있는데도 안 가르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대한민국.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 여러분들. 자, 김씨들이 세운 나라가 이제 금이었고, 그것을 나중에 누르하치가 나오면서 돼요. 누르하치가 나오면서 금나라를 뭘로 바꾼다? 여러분들, 후금을 세우면서 그 다음에 청이 등장하죠. 그죠? 이제 두 번째 이게 나올 때 여러분들 남한산성 이야기 영화 보셨을 겁니다. 그죠? 남한산성의 오늘 배경, 여러분들 인삼전쟁이 있을 때죠.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될 게 바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전쟁의 배경, 이 배경에는 인삼이 있습니다. 인삼이.
이 인삼의 가치를 역사에서 알아야 되는데 너무너무 모르는 거에 보면요, 나중에 실제로 남한산성을 내려온 사람 누구냐면 바로 청을, 바로 누르하치의 어떻습니까? 아들이면서 후금에서 나라 이름을 청으로 바꾼 어떻습니까? 실제 이제 태조가 되는 황태극, 저 양반이 뭐 해보면요, 말 그대로 나중에 남한산성에 내려와서 인조대왕이 무릎 꿇고 9번 머리를 꾹 찧으면서 항복을 합니다. 이 배경에 인삼이 있었다는 거예요. 인삼. 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한 축에서 보겠습니다. 저기 보시면 1115절에 여진은 어떻습니까? 아골타가 금을 건국하죠. 자, 간단하게 봅니다. 이거는 김씨들은 꼭 알아야 됩니다. 유튜브 보시는 김씨들, 특히 경주 김씨들 눈을 부릅뜨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1234년에 금나라가 징기스칸에 의해서 망합니다. 그죠? 다 터져버리죠. 어디까지 오느냐? 쭉 이제 명나라까지 내려오는데, 자, 본격적으로 조선하고 만주, 여진이죠. 저 때는. 자, 이제 나라가 금나라가 해체됐기 때문에 어때요? 그때는 만주에 그냥 여진이 있습니다. 여진으로 해야 되는데, 그때부터 1570년부터 1640년, 약 70년간 조선하고 만주 간에 인삼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왜 인삼 전쟁이 일어났느냐? 그냥 인삼이 몸에 좋다고 서로 많이 먹으려 했느냐? 아니에요. 저 때에 동양의 모든 경제는 무엇을 중심으로 돌아갔느냐? 은입니다. 금보다 은이었어요. 중국도 은이었고 다 은으로서 어떻습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은을 투입해가지고 돈을 그걸로 만들어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 시대 때는 가장 소중한 것이 금보다 전부 다 은이었습니다. 은을 얼만큼 확보하느냐가 그게 국력이에요. 그리고 재화입니다. 돈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때 이제 본격적으로 일이 발생하는데, 여기서 어떻습니까? 나중에 후금에 보면 여기 누르하치가 나오죠. 누르하치가 얼마만큼 뛰어난 인물이냐? 바로 인삼을 가지고 속된 말로 후금을 건국한 인물입니다. 후금을. 자, 그때 여진은 뭐냐? 건주 여진, 해서 여진, 야인 여진이라 가지고 크게 세 그룹이 나눠가졌대요. 서로 통합이 되지 않고 있었는데, 누가? 누르하치가 등장해가지고 그 자기들 흩어진 부족들을 뭉쳐야 되는데, 말만 하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냐? 그 돈을 뭘로서? 만주하고 백두산 근처에 있는 그 삼을 가지고 돼요. 은으로 교체를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후금을 만들어냅니다. 후금을. 그런데 왜 조선이 몰락하느냐? 반대로 보시면 됩니다. 자, 중국은 어떻습니까? 중국 땅은 은을 경제로 해가지고 동양의 인본이라든지 그쪽의 동양은 전부 다 은을 중심으로 재화를 축적하면서 국력을 길러냈는데, 그때 조선에서는 뭐냐? 이런 정부에 대해서 긴급하게 대처를 하지 않고 어때요? 인삼은 그냥 쉽게 말하면 그냥 3인줄, 3차원, 몸에 좋은 건강제품, 이런 식의 개념을 조선은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뭐냐? 속된 말로 조선이 몰락의 길을 가는 배경이 여기 생깁니다. 자, 한쪽은 왜 보면요, 한쪽은 누르하치가 등장해가지고 그 삼을 팔아가지고 은을 확보해가지고 군자금을 마련해가지고 후금을 건국하는데, 나중에 누르하치가 떠나고 아들 황태극이 어떻습니까? 칸으로 등장하면서 뭐냐? 이 또 황태극, 남한산성에 직접 내려온 이 황태극이 어떻습니까? 천재예요, 천재. 어떻게 하느냐? 이 은의 중요성을 아는데, 은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해야 된다? 반드시 인삼을 확보해야 된다는 거. 그것 때문에 계속 전쟁하고 조선하고 싸웁니다. 조선에서 자기들 만주 쪽에 넘어오면 왜 넘어왔느냐? 목을 쳐버리고, 조선도 어떻습니까? 왜 여진이 우리나라 땅에서 삼을 가져가느냐? 요 가지고 또 싸우는 거예요. 그냥 와서 한두 뿌리 깨가는 게 아니라, 그때 인삼의 개념은 여러분들 지금의 재배 개념이 아닙니다. 진짜 말 그대로 지금 말한대요. 진품 산삼이에요. 진품 산삼. 전 자연산 산삼이 어때요? 너무너무 약효도 뛰어나니까 돼요. 그걸 가지고 은으로 확보하는 거예요, 보면. 자, 이래가지고 나중에 보면 어떻습니까? 바로 황태극, 청나라를 실제 건국한 누르하치의 아들 황태극이 그 인삼을 어떻습니까? 인삼 확보권을 얻기 위해서 조선과 벌이는 전쟁이 여러분들 역사에 유명한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입니다. 우리는 그냥 딴 거 없죠. 서로 뭐 저 광해군 관련되고 뭐 이런 거 외부에 관련된 요인만 배웠죠. 왜 청나라가 우리하고 전쟁하겠느냐? 요렇게 국사 차이만 나옵니다. 실제로는 뭔 배경이냐? 그런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배경이 하나가 뭐냐면 인삼을 확보하는 겁니다. 청나라에서는. 그래서 청나라는 조선과의 전쟁에서 종로호란하고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완전히 인삼에 대한 주도권을 완전히 잡아버립니다. 완전히 잡으면서 때요 보면요, 그 인삼을 확보해가지고 결국 청을 건국한 인물이 누구냐? 바로 여러분들 역사책에 누르하치 아들 황태극이 청을 건국을 합니다.
역사가 이리 전개됩니다. 그러면서 문제가 뭐냐? 청나라가 이제 나라를 건국했으니까 어디로 갑니까? 만주 쪽이 아니고 어디로 가요? 중원으로 빠져버리죠. 중원으로 내려갑니다. 이제 내려가기 때문에 그때부터 여러분들, 자, 인삼의 역사가 어때요? 요리 나옵니다. 고려 인삼이 초기에는 어떻습니까? 저렇게 대권을 잡고 엄청나게 흔들리다가 자꾸 어떻습니까? 고려 인삼은 최고였잖아요. 그런데 어디에서 져가지고? 바로 여진, 만주, 금나라 청나라와의 인삼 전쟁에서 져가지고 어떻습니까? 쉽게 말하면 저 인삼을 가지고 한쪽은 청나라를 건국하는 배경이 되었고, 우리 조선에는 어때요? 그런 중요성 자체를, 인삼의 중요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대충 넘어갈래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인삼의 모든 권한도 다 뺏기면서 언제부터 다시 우리가 회복을 하느냐? 17세기 후반 인공재배를 이제 우리나라에서 시작합니다. 우리 쪽에서. 이래가지고 지금 말하는 어때? 우리가 말하는 인삼문화, 금산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쉽게 말하면 재배가 이루어지면서 회복을 해요. 이게 여러분들 오늘 삶 하나 가지고 인삼 가지고 어떻습니까? 이런 역사 전쟁이 있다는 거 처음 듣죠? 배경 요리 열립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 실무 경제에 발라야 되는 게, 조선이 인삼의 중요성을 알았다면 어떻습니까? 그 인삼을 가지고 진짜 말 그대로 진짜 강력한 조선을 구현할 수 있었는데, 조선은 그걸 놓쳤고, 그걸 알았던 우리 여러분들 후금 여진족, 이 여진들은 어때요? 그 인삼의 가치를 은으로 바꿔 가지고 국가를 건국을 합니다. 자, 이렇게 군자금을 마련해 가지고, 이것이 역사에 여러분들 아마 오늘 처음 들어보는 인삼 전쟁일 겁니다. 자, 이렇게 중요한 인삼이 여기 지금 금산에 있는데, 코로나라고 어떻습니까? 침체되면 안 되잖아요. 반드시 중국의 삶으로 넘어가는 걸 막으려면 어떻습니까? 금산산삼, 우리나라 어떤 삶의 특성이라도 이걸 반드시 브랜드화 더 강화해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중국에서 아무리 인삼은 미국에서도 자랍니다. 아시죠? 전 세계 어디 가도 인삼 다 재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우리나라의 인삼의 약효를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왜? 이쪽 지형 자체,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남북한 이쪽 지역, 만주 이쪽 지역에 있대요. 이쪽 지역 땅의 기운 자체가 어때요? 중국에서 아무리 천년 만년 인삼을 기르더라도 우리 약효가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 금산에 인삼을 하시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이것을 진짜 계속 강조를 해야 됩니다. 다 같은 인삼 아니다. 3이면 3인 줄 아냐? 왜 고려 인삼을 먹어야 되느냐? 배경을 가지고 설명해 줘야 됩니다. 그걸 하려면 브랜드화 시켜야 되겠죠. K3으로 앞으로 인삼을 K3으로 가야 됩니다. 아니면 어때요? 이제 이것이 인삼도 중국삼으로 앞으로 등록이 될 겁니다. 아마 중국은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 역사의 전쟁을 이런 이야기를 이제 드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중국 복장 치파오라죠. 중국이 우리나라 한복을 이제 이번에 동북공정하면서 자기들 복지기로 가져갔습니다. 근데 가져가면 어때요? 좋은 데 써야 되는데, 우리나라 한복을 전부 다 어디에 입히느냐? 궁중 드라마 때 신녀나 종들이 입는 복장으로 한복을 다 꾸며놨어요. 중국 드라마에 요렇게 갖다 씁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치파오는 뭐다? 중국의 정통 복장이라 이야기죠. 오늘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중국의 치파오는 중국 한족의 복식 아닙니다. 원래 어때요? 우리 고조선족인 만주족의 복장이 어때요? 치파오예요. 이런 것도 아셔야 됩니다. 중국에서는 이게 원래 자기들 정통 의상이라는데, 이거는 만주족의 의상입니다. 그 만주족은 어디서? 우리 고조선의 종족입니다. 자, 이런 배경을 여러분들 아시고, 그러면 이제 논리가 만들어지겠죠. 보면요, 그리고 청나라가 건국한 북경천단, 여러분들 저기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가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여기 가보시면 저 북경천단을 만드는 저 술이 있죠. 보면요, 계단이 몇 칸이고 나오는 개념 있죠. 저 개념은 전부 다 뭐냐? 우리 한국인들이 쓰는 수리론하고 똑같습니다. 제사상에 여러분들 사과 올릴 때 몇 개? 큰 거 한 개 아니면 작은 거 3개 아니면 5개, 7개, 9개 가죠. 중국은 어디가 좋아서 옛날 올림픽에 8월 8일 88분 8초 나가죠. 우리하고 틀려. 원래 중국의 한족 개념 어떻습니까? 그 짝수 개념, 팔자를 좋아하고 그런 개념이 많죠. 보면요, 원래 북방족은 수리론 보시면 여기 보시면 기단 숫자도 보면 13579 원리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최근까지도 이 청나라 문화를 뭐다? 오랑캐 문화라고 가르쳤습니다. 왜? 중국 한족 입장에서는 오랑캐예요. 자기들 한족의 문화가 아니거든. 하지만 동북공정을 하면서 다민족주의로 한족을 포기하고 다민족이 중국 역사를 만들었다는 논리를 만들어내면서 이 청나라도 이제 중국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한 겁니다.
거기에 때요 한국도 가져갔죠. 한국은 뭐다? 중국의 55개 소수민족 중에 바로 조선족의 역사다. 그래서 한국의 모든 역사는 누구 역사다? 중국사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에 동북공정을 매듭을 지었습니다. 자, 이렇게 넘어가고 보면요, 자, 이런 거 여러분들 소개해드리고, 그래서 지금 한국은 뭐냐면 처음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고대사도 완전히 파괴됐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면 나중에 이렇게 짧게 언급드리겠지만 근대사, 이 동학의 역사, 아마 여기도 우리 금산도 동학의 역사가 있을 겁니다. 근데 왜 가치를 발휘하지 못할까요? 동학의 사상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왜곡돼 가지고 가치를 모르게끔 만들어놨습니다. 독립운동 했다는 거 조명도 안 해줘요, 동학에서.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냥 행식적으로 동학 기념 행사하는 거고 일이 나가는 겁니다. 역사를 잡아줘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늘 금산 지부에 계시는 우리 회원님들, 앞으로 들어오실 분들은 그런 역사, 금산에 어떻습니까? 우리 이런 역사와 더불어 금산의 역사를 반드시 살려내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이 금산의 대한사랑이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고대 영토의 회복 대상으로서의 조선사 성립을 해가지고, 자, 이게 뭐냐면 일본에서 이제 역사를 어떻게 우리를 다뤘는지 아까 우리 한 분이 나와서 말씀해 주셨죠. 일본이 우리나라 역사 왜곡을 많이 했다는데 어디까지 했는지 여러분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자, 조선 침략 전에 원래 우리나라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신 국사책, 중학교, 고등학교 국사책 학교에서 배운 거 약 70년간 지금 강북구에 76년간 지금 배우고 있는데 보면요, 그 역사를 누가 만들었을까요? 우리가 배운 국사책, 우리나라 국사 선생님들 그럴 겁니다. 아, 우리나라 국사학자들이 다 만든 거지. 강복국에 난 뒤에 일본 사람들의 역사 조작한 거 다 바로 잡아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이 우리나라 지금 한국사고 그것이 실정사기지. 이렇게 아마 선생님들은 다 이야기를 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오늘 보시기 바랍니다. 일본 제국주의가 조선을 침략하기 전에 미리 어떻습니까? 일본에서 조선의 역사책을 만듭니다. 역사의 뿌리를 완전히 만들어가지고 조선을 먹습니다. 자, 그 내용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어떤 일이 발생했냐, 여기 나오죠. 보면요, 언제입니까? 보면 벌써 우리나라를 침략하기 전에 1894년에 뭐냐면 벌써 일본에서는 뭐가 나옵니까? 당군을 제거하는 작업을 합니다. 일본에서 자기들하고 아무 상관없어, 아무 상관이 없는데 조선에 어떻습니까? 이웃나라 조선에 당군을 제거해요. 자기들끼리 논문 발표해가지고 당군은 뭡니까? 당군은 바로 중들이 날조한 망령된 이야기다, 땡중들이 어떻습니까? 만들어낸 이야기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전부 다 당군을 다 부정해버립니다. 일본에서부터. 자, 이렇게 부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나오죠. 여기도 보면 1894년에 시라토리 가라쿠키를 해가지고 여기도 보시면 돼요. 아, 당군은 성리의 후거다, 당군은 조선국의 선조가 아니라 고려국의 선조다 하면서 이상한 소리 다 합니다. 보면 쭉 오면서 어떻습니까? 가공의 이야기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지금도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국사 시간에 당군을 어떻게 배우겠습니까? 당군을 다 신화로 배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신화로 만든 나라가 누구냐면 여기 보시면 어때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하기 전에 벌써 일본에서 당군을 제거하고 들어옵니다. 자기들 논리를 만들어가지고 다 고려의 중놈들이 만든 이야기다, 다 가짜다, 이렇게 해가지고 논리를 다 만들어 들어오는데요. 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그런 역사책을 쓰면서 강한 것이 뭐냐면 바로 일본 서기 내용에 자기들이 약 4세기부터 6세기 전라남도 경상도를 식민지 삼았다는 바로 어때요? 임나 일본부를 거기다 강화를 시킵니다. 한국의 고대사를 다 없애는 대신에 뭐다? 한국의 고대사는 여러분들 조금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도 북쪽은 중국의 식민지, 남쪽은 일본의 식민지, 임나 일본부를 출발한 나라가 조선이다. 요게 일본에서 만든 우리나라 국사 교과서 내용입니다. 그 내용 중에 뭐에 보면요, 바로 가야가 뭐다? 일본 서기의 임나라고 딱 점을 찍어 놨습니다. 그건 원래는 어때요? 가야하고 임나하고는 완전히 다른 나라입니다. 완전히 다른 나라인데 지금 우리나라 가야 사학자들이 완전히 같대해요. 완전히 같대. 사설을 갖다 놓고 비교를 해보면 완전히 생물연대 모든 것이 다 틀리는데 우리나라 학자들은 도대체 4차원적인 사고를 가졌는지 그 같은 걸 같게 봐요. 아, 일본 서기의 임나 일본부의 임나는 한국의 가야, 김수로 왕의 세운 가야인데 김수로 왕후는 다 가짜다.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지금 가야사를 만들어 놨습니다.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당군을 제거하고 일본의 입장에서 강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자, 언제부터요? 자, 1800년대부터 마사토모라든지 나가미치오라든지 소다스키치, 이만니시오 이런 양반들이 계속 등장하면서 뭐냐면 바로 한반도 남부를 노리는데 바로 가야를
일본서기 임나로 만드는 작업을 약 100년을 합니다. 100년을. 지금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가야는 임나다, 가야는 임나다. 일본서기를 어떻습니까? 계속 갖다가 한국의 가야사에 논문을 갖다 씁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 마치 아는 것처럼 가야는 원래 임나라고 이런 식으로 논리를 다 만들어 가지고 자 나오는데, 자 그때 썼던 이야기 책 나온 거 여러분들 다 보여드립니다. 저런 작업을 하고요. 특히 이제 나가미치오, 이 양반은 나가미치오는 뭐까지 나오느냐면 바로 우리가 조선을 침략을 해야 되는데 그냥 침략하면 요거도 먹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논리를 만드느냐, 이거 보시죠. 밑에 임나는 가야인데, 자기들 일본서기의 임나는 바로 한국의 가야인데, 그래서 뭐냐면 임나가 가야라기 때문에 일본이 한국을 점령하는 것은 침략이 아니라 과거사의 복원이다. 원래 우리 땅 찾아간다. 이런 논리를 만들어 놓고 조선을 침략을 합니다. 여러분들 무섭습니다, 일본. 자, 이래가지고 이런 양반들이, 학자들이 나서가지고 일본이 어떻습니까? 조선을 먹을 수 있는 배경을, 역사적 배경을 다 만들어줍니다. 자,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어때요? 여기 보시면 1907년 일본 책을 보십시오. 우리나라의 고구려 백제 신라에 자 가야가 빠지고 뭐가 들어갑니까, 여러분들? 일본 서기에 임나로 교체돼 버리죠. 가야하고 임나고 완전히 다른 나라인데, 완전히 같은 게 없는데 같다고 아예 일본에서부터 교육을 시킵니다. 자기들끼리, 학자들끼리 저렇게 책을 내가지고 가르치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선에 들어와가지고 조선 총독부가 나서가지고 조선 편서를 어떻습니까? 만들어가지고 조선사를 어떻습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말하는 실정사학을 만들어갑니다. 조선이 중국의 식민지,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라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를 확보해 들어가는 거예요. 중요한 게 이겁니다. 우리나라를 실정적으로 증명해 주기 위해서 우리나라 쓴 책이 아니라 자기들이 만든, 일본에서 만든 틀을 어떻습니까? 증명해 주긴 만든 틀을 어떻습니까? 그걸 만들어주는 게 실정사학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학자들이, 국민들이 잘못 알아가지고 실정사학은 다 증명이 되고 문헌 고고학이 다 인정되는 게 실정사학이다. 그거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실정사학은 그게 아니에요. 일본이 만든 역사책을 증명해 주기 위한 책이 실정사학의 사학입니다. 그래서 링케를 끌어들여가지고 어떻습니까? 실정사학이고 이런 말을 끌어들이는 겁니다. 그래 완전히 우리 역사를 난도질을 해버리는데,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조선 총독부가 들어서가지고 어떻습니까? 조선을 먹었는데 영원히 이제 가져가야 되잖아요. 조선을 영원히 일본의 속국 식민지로 삼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여러분들 뭘 해야 됩니까? 조선 사람들 교육을 시켜야 되잖아요. 무엇으로서? 일본의 속국으로서 속민이라는 논리의 역사 교육을 시켜야 하면 어때요? 조선이 독립을 안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조선이 역사 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계속 독립할 거 아닙니까? 독립 의지를 부르질 건데, 그래서 그걸 없애기 위해서 식민사관이라는 역사 교육을 시작하는데,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뭐가 나옵니까? 초대 데라우치 총독이 뭘 했느냐? 조선을 잡아먹으려면 뭡니까? 조선을 영원히 일본의 식민지로 만드는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여기 보시기 제일 밑에가 뭐가 나옵니까? 먼저 조상 당군을 부정하게 하라. 먼저 조상 당군을 부정하게 만들고, 그것이 식민지 국민을 식민지 국민답게 만드는 가장 해보면 좋은 방법이다. 조선 사람들 머릿속에 뭐만 제거되면요, 당군만 제거되면 조선 사람들은 일본의 식민으로 영원히 지배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럼 이 말은 왜 보면요, 일본이 우리나라 조선사를 쓰면서 제일 많이 제거한 거는 뭐다? 어디를 없애버린다? 아예 당군, 고조선에 대한 것을 완전히 부정하게 만드는 그런 역사의 논리를 만듭니다. 왜? 그러지 않으면 식민 교육이 안 돼요. 왜? 당군은 4300년 전의 인물이고 일본의 일대 천황 진무덴노 신무천황은 2600년 전의 인물입니다. 일본의 일대 천황이 2600년 인물이에요. 2600년 전에. 당군은 4300년 전에. 당군이 살아있는 한 일본에 어때요? 황국사관을 조선 사람들한테 교육을 못 시키는 거라. 말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오랜 역사를 가진 당군, 4300년 역사를 가진, 고조선 역사를 가진 조선 사람들한테 2600년 일본의 황국사관을 받아들이라고 씨알도 안 먹힙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무슨 작업요? 바로 당군을 없애는 작업에 완전히 올인합니다. 올인해가 나가는데, 자, 그래서 보시면 1910년 11월에 자, 조선 총독부가 조선을 먹자마자 11월 달에 갑자기 어떻습니까? 간보를 발표해가지고 우리나라 역사책을 걷어들이는 작업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빨간 박스에 있는 것이 뭐냐면 약 51종의 역사 문화 관련된 서적을 다 걷어들이는데, 이름까지 발표하면서 그 중에 빨간 박스에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나라 대한제국, 그러니까 조선이 우리나라 역사책을, 조선 총독부가 우리나라 역사책을 만들기 전에 대한제국이 만든 교과서라든지 국사책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다 걷어들이라는 거예요, 보면. 그러면서 뭐다? 그 책은 배포금지 압수다, 이겁니다. 다. 그래서 뭐냐? 이런 책을 다, 앞에 있던 책을 다 걷어들이면서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일본에서 만들어 온 교과서 교육을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나갑니다. 근데 이런 것을 모르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뭘 하느냐? 아, 단군에 대한 우리나라 사서가 없어요. 뭐 고고학으로 증명을 못해요. 정신 나간 인간들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책 뺏어갔잖아. 단군에 대한 기록이 있는 책 다 뺏어갔는데 남아있는 것이 이상하지. 지금 남아있다면, 그죠? 탈탈 털어갔는데 없어야지 원래. 그래 단군을 없애놨는데 지금 학자들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단군에 대한 문헌이 없어서 단군을 증명 못한다고. 그게 말이나 됩니까? 보면 이런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런 논리에 동조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보시죠. 초등 대한 역사, 이게 여러분들 어느 책입니까? 1908년에 우리나라 역사책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국사책 없었다고요? 일본이 만들기 전에. 다 개소리입니다. 대한제국에서 국사교과서를 여러 개를 만들어요. 여러 개를. 국민들이 볼 수 있는 교과서, 국사교과서를 다 만드는데 문제는 뭐냐? 조선총독부에서 다 걷어들여. 그런데 그 중에 하나, 초등 역사, 대한 역사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단군에 대한 기록 보십시오. 지금 2021년 중고등학교 국사교과서는 단군하면 뭐가 나오냐? 단군이 고조선을 건국하였다. 아니면 말고, 요리 딱 한 줄 나가고 고조선 끝납니다. 그 다음 뭐냐? 중국인 이만을 끌어들여가지고 고조선은 이만이 철기 문화를 들고 와가지고 우리나라 고조선이 발전했다고. 여러분들, 이만이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기준을 쫓아낸 도둑놈 새끼입니다. 강도예요. 자기를 먹이 살려주고 뱃을까지 줬던 기준을 어떻습니까? 1년 뒤에 처가 쫓아내고 그 자리를 찬탈한 도둑놈 새끼를 우리나라 역사의 출발점이라고 이만조선으로 가르쳐요. 그래 놓으니까 우리나라 뭐 자리만 잡으면 다 도둑놈 돼. 도둑놈을 우리나라 국조로 가르치는 게 돼요. 뭐 어디 자리만 줘놔놓대. 전부 도둑질해. 아마 전통이 그렇습니다. 역사 교육이 잘못되니까 이 꼬라지가 일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단군에 대한 기록이 어때요? 단군 조선이라고 명확하게 표기해놨죠. 단군 신화요. 조선시대 책 다 뒤져보십시오. 공과 호랑이, 마늘, 쑥 이야기 안 나옵니다. 강복 후에 어떤 새끼들이 나와가지고 계속 어떻습니까? 단군하면 마늘, 쑥 이야기, 공과 호랑이. 조선시대 유학자들이 사대주의 미쳐가 중국에 미쳤는데도 돼요. 마늘, 쑥, 곰 이야기 이런 거 안 합니다. 조선시대 때. 뭐라 나옵니까? 단군 조선이 있었다고 명확하게 표기합니다. 그런데 저기 왜 단군 조선이 지금 없어져 버렸어? 단군하면 공과 호랑이라 왜 우리 국민들이 지금 알고 있냐 말이지. 조선시대 500년 동안 돼요. 단군 조선이 실존했다고 다 국민들한테 가르쳤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강복된 지 몇 년 됐다고 국민들 70%가 단군을 부정한답니다, 요즘. 아까 데라우치 총독이 한 말, 그 양반이 말 그대로 됐어요. 조선 사람들이 일본이 떠난 뒤에 어떻습니까? 떠난 뒤에 한 70년 지난 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단군을 스스로 부정하는境지까지 왔습니다. 일본은 단군을 없애려고 그렇게 고생을 해가 조선 총독부에서 했는데 그때는 뭐 다 못 했었는데 떠나고 난 뒤에 정작 조선 총독부가 떠나고 난 뒤에 정작 우리 국민들이 어떻습니까? 일본 조선 총독부가 없는데 스스로 단군을 부정하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어요.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역사에 살아있는 역사도 다 없애버리고요. 그러면서 그때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것이 뭐냐면 조선 총독부 국정교과서입니다. 1920년 최초로 우리나라 어린이들부터 가르친 국사교과서가 요거예요. 요거 우리나라 학교에서 절대로 공개 안 합니다. 왜? 이 자료는 여러분들 한국사 데이터베이스 들어가셔가지고 아니면 국사편찬위원회 들어가시고 심상수학 국사 보시면 원문 그대로 해석판 그대로 다 자료 다 실어놨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강복 후에 70년이 지났는데 조선 총독부 국정교과서 있었다는 말을 왜 우리는 한 번도 안 들어봤을까요? 여러분들 이게 국정교과서입니다. 조선 총독부. 왜 공개를 하지 않을까요? 우리나라 역사학계에서. 저 책이 있었는데 100년 전에 저걸 가지고 조선 사람들이 배웠는데 왜 우리 지금 국민들이 모를까요? 여러분들 이 내용을 보시면 여러분들 까무러칩니다. 왜? 여기 있는 100년 전에 우리나라 국사교과서가 100년 후에 2020년 한국사하고 똑같습니다. 틀이 똑같습니다. 바뀐 게 없습니다. 그래서 공개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들은 식민사학을 극복했다죠. 역사 바로잡았다죠. 바로잡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자, 그 내용은 또 이제 뭐 시간이 되면 다 공개할 건데 여기 보십시오. 그 책에 뭐가 나오느냐? 처음에 단군을 부정합니다. 어린이들 100년 전에 우리나라 어린이들한테 가르칠 때 뭐냐? 한국사를 가르칠 때 단군은 원래 다 전설이고 다 신학이 거짓말이기 때문에 단군은 원래 없었다. 있었다면 뭐다? 중국인 이만이 다스렸던 이만조선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100년 전에 어린이들부터 교육시키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100년 전에 이렇게 교육이 들어갔고요. 그래서 지금 100년 후에 우리나라 어린이들은 학생들은 저렇게 배웁니다. 곰과 호랑이가 곰은 여자로 아들로 태어나고
그죠? 중학교 곰은 여자로 태어났고 아들을 낳았고, 고등학교 곰이 변한 여자와 혼인하여 단군을 낳았으면, 뭐 지금 에얼리언 하고 있으면 에얼리언 영화야 이게. 우리나라 역사가 뭐 곰이 사람 돼가지고 에얼리언이 돼가지고 단군을 놓습니까 보면? 이걸 역사책이라고 중고등학생에 써가지고 아이들한테 가르치고 초중고가 어땠습니까? 그래 단군을 지어야 됐습니까? 단군 조선을 다 말아먹어버린 겁니다. 조선시대 500년 내내 유학자들도 포기하지 않는 단군 조선을 어떻습니까? 지금의 초중고등학교의 단군을 저렇게 에얼리언으로 다 펴개가지고 트랜스포머입니까 보면 다 이제 뭐 짐승에서 이제 사람 태어나는 걸로 이렇게 다 만들어놨는데 어떻게 됩니까 역사가? 자 여기 보시면 거기에 100년 전에 우리나라 어린이들한테 가르친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고조선은 한반도의 북조가 고조선이고 누가 다스렸다? 이만조선이 한국사다. 100년 전에 우리나라 어린이들이 배운 교육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중학교 배운 거하고 틀린 거 있습니까? 이만조선 배웠죠. 아마 고조선이 한반도 북부라는 건 처음 들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잘 아시면 여러분들 배웠던 국사책을 다시 벌어보시면 어떻습니까? 지금도 그렇고 고조선 지도를 보면 남북간 색깔이 틀립니다. 위에만 고조선이라고 옆에다 살짝 표현해놨습니다. 다 장난쳐놨습니다 보면. 근데 아무도 국사 선생님도 그거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넘어가죠. 여기 나오죠. 자 여기 보시면 100년 전에 옛날에 반도의 북부만이 고조선이다. 그래서 뭐다? 한반도 북부만이, 북한 지역만이 단군의 자손이고 한반도 남쪽은 단군의 자손이 아니다. 이렇게 조선 총독부에서 우리나라 어린이들한테 교육을 시켰습니다. 자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2020년 교과서 지금 중고학생들 배우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색깔 틀리죠? 좀 틀림없죠? 그죠? 자 아래에 남북한 색깔이 틀린데 옆에 보시면 글자를 살짝 요만한 거 써놨습니다. 그러면서 뭐다? 위에 진한 색깔이 고조선 범위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럼 진한 색깔이 고조선 범위면 어때? 고조선은 뭐다? 북한만이 다 고조선이라는 거예요. 남쪽은 고조선 아니고. 근데 이 틀이 어디서 왔다? 여러분들 앞에 보신 바로 조선 총독부의 100년 전의 교육 지침입니다. 100년 전에 우리나라 어린이들한테 우리나라 조선은 뭐다? 북쪽만이 고조선이었다라는 것이 2020년 국사교과서 금정교과서에 어떻게 여러분들 이렇게 지도로 똑같이 나타나가지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변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대로 나오고 있고요. 자 지금도 보십시오. 우리나라 KBS에서 한국사기라는 드라마 이런 거 다큐멘터리 볼 때 고조선을 저렇게 그립니다 여러분들. 똑같죠? 국민들이 몰라요 이 지도의 심각성을. 그리는 인간도 왜 색깔이 고조선 색깔을 위에 칠해야 되는지 몰라. 저래 하면 맞아 죽는 거예요 원래 고조선은 남북한 전체잖아요. 근데 공식인 TV, KBS까지 어떻습니까? 고조선을 북한 지역 이름만이라고 색깔을 지어놨어. 이게 말이 됩니까? 100년 전에 조선 총독부에서 가르치는 걸 왜 지금 KBS가 따라야 돼? 그죠? 근데 만드는 사람도 뭐가 뭔지 모르고 교과서 나오는 거 보고 따라가 그 색깔 칠한 겁니다. 저렇게 장난친 사람들에 의해서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한사곤이 우리나라를 다스렸다고 가르치라는 거 여러분들 그대로 나옵니다. 여러분들 평양에 한사곤 유물이 나왔습니까? 여러분들 때는 다 나왔다고 배웠죠. 최근에 고고학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양에 북한에서 3,000개의 평양 고분을 발굴했는데 전부 다 낙랑군 유물이 없었다고 다 발표됐습니다. 전부 다 고조선계 유물로 다 발표됐습니다. 결국 뭐냐? 평양에 낙랑군, 한사곤 낙랑군은 없었다고 북한학계에서 줄을 딱 껐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학계만이 지금도 어때요? 평양에 낙랑군이 있다고 가르치는 나라가 전 세계에 우리나라하고 중국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하고. 북한은 다 증명해가지고 이거 다 했는데 문제는 뭐냐? 이게 100년 전에 조선 총독부의 교육 지침이었습니다. 한사군이 통치를 했다고 가르쳐라. 자, 이 나오죠? 중국의 영토였다는 것을 420년 동안 중국의 영토였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저렇게 100년 전에 우리에게 가르쳤고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이게 보시면 한길의 20일이라는 잡지에 아주 당당하게 평양에 낙랑군이 있다고 저렇게 그려놓고, 평양에 낙랑군이 없다고 주장하는 놈들은 유사사하는 놈들이라고 공격하는 데가 한길의 20일이라는 잡지입니다. 자, 그래서 뭐냐? 결국은 동북공정을 이번에 100% 딴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그래서 한사군이 저렇게 있죠. 여러분들 동북공정이 딴 거 아닙니다. 한국에서 가르치는 역사를 가지고 어때요? 중국에서는 그대로 자기들 역사 논리 만들었습니다. 한국에서 단군 없었다고 가르치고 이만조선 한사군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에서 뭐냐? 그럼 맞지. 그래서 뭐냐? 너희 조선은 원래 중국의 식민지, 위나라 이만조선의 식민지, 한사군의 식민지로부터 출발한 나라다. 그게 시진핑 주석의 발언입니다. 이제 아시겠죠? 이렇게 넘어갑니다. 저 넘어갔고,
자, 이거 여기 보시면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여기 보시죠. 무서운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중국의 동북공정 지도를 꼭 기억하시기 전에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100년 전에 조선 총독부에서 뭐냐면, 자, 그리고 북한 땅은 뭐냐? 자, 고조선은 북한 땅인데 그 땅은 한나라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거 뭐라 나옵니까? 그 다음에 뭐냐면 위나라의 영토가 되었고 진나라의 영토가 됐다고 가르쳤죠. 저게 조선 총독부 100년 전의 교과서입니다. 한나라 420년간에서 끝난 게 아니라 한나라가 물러가 난 뒤에 북한은 다시 위나라의 식민지가 됐고 그 다음에 진나라의 식민지가 되었다고 100년 전에 조선 총독부에서 저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중국의 동북공정 지도가 100% 요거하고 똑같이 나왔습니다. 똑같이. 이거 기억해 두십시오. 자,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래가지고 이제 쉽게 말하면 붕어빵 찍는 것처럼 어떻습니까? 저렇게 틀을 딱 만들어 놓고 우리나라 국민들을 광복 후에 지금 76년 동안 저 국사교육을 시켜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북공정이 뭔지도 모르고 지금 국민들이 동북공정에 대해서 관심도 없는 거예요. 왜? 그 교육을 받아놓으니까 아무 생각이 없는 겁니다. 자, 이렇게 계속 붕어빵 찍어내는 작업을 우리나라 학계에서 이렇게 다 해가지고 국민들을 다 이제 뭐 식민사가 물들이고, 요게 뭐냐면 오늘 여러분들 공개하는 자료는 1924년 조선 총독부가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대중화시킨 책입니다. 자, 자료, 소중한 자료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때요? 1924년에 낙랑군이 어디 있다고 가르칩니까? 북한에 있다고 가르치죠. 지도까지 딱 그래가지고 뭐다? 낙랑군이 평양에 있다고 저렇게 딱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대중화, 자기들이 만든 역사책을 대중화시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어때요? 쭉 나오죠. 가야는 일본 땅이었고 고구려 백제 신라가 일본의 속방이었다. 쉽게 말하면 가야가 일본이 직접 다스렸던 땅이고 나머지 고구려 백제 신라는 뭡니까? 일본이 식민지 삼았던 땅이다. 속방이라고 저렇게 지도를 딱 그려가지고 도표를 그려가지고 그때 100년 전에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가르쳤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 아마 처음 보는 자료일 겁니다. 이렇게 조선 총독부가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대중화를 시켰고요. 그리고 역사책에 우리나라 부여하고 가야사, 발해사를 빼고 역사의 틀을 잡아가지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가야는 자기들 일본의 임나사라기 때문에, 일본사기 때문에 뺀 거죠. 그러면서 발해도 우리하고 상관없고 부여도 우리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역사책에서 빼고 일본에서 처음에 교육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자, 이렇게 다 이제 역사를 이런 식으로 100년 전에 가르쳤고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 그러면서 일본이 뭐냐면 이런 자기들 1920년 국사교과서 만든 걸 어떻습니까? 이건 이제 증명해야 되잖아요. 역사가 거꾸로 됐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 역사책을 만드는 배경은 거꾸로 돼요. 먼저 어떻습니까? 이런 자료, 한국에 있는 자료를 다 모아가지고 한국 역사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거꾸로 갑니다. 어떻게? 1920년에 자기들이 한국의 국정교과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조선사 편수회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그 역사를 증명하는 책을 만들어낸 게 여러분들 바로 조선사입니다. 조선사. 일본이 어떻습니까? 조선사를 쓴 이유가 뭐냐면 조선의 역사를 증명하기 위해서 실정사로 만든 것이 아니라 1920년 자기들 만든 역사교과서를 증명하는 자료로서 조선사 편수에서 이 조선사를 만들어냅니다. 자, 이리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보시면 연대기 보시면 자, 1910년부터 우리나라 전체를 탈탈 들어가 어떻습니까? 조선사를 완전히 어떻습니까? 일본사로 만드는 작업을 한 배경이 요겁니다. 자, 조선사 35권은 뭐냐? 실정사가 아니라 1920년 심상수학국사 자기들 만든 국정교과서를 증명하는 책입니다. 그렇게 논리가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조선사를 완전히 돼요. 일본이 만든 자기들 입맛에 맞는 걸로 되어 있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냥 두면 안 되니까 어떻습니까? 한국의 내리 속에서 당군을 지었습니다. 아까 보셨죠? 이제 한국인들이 더 이상 100년 전에 어린이들부터 입에서 당군이 안 나오게끔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뭐냐? 3.1 만세혁명을 보고 나서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일본이 그 다음 작업하는 것이 뭐냐면 3.1이란 말도 못 쓰게 만들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중요한 거 뭡니까? 우리 민족을 배달민족이라 했죠. 배달이라는 용어 자체를 못 쓰게 만듭니다. 원래 당군조선 이전의 나라가 박달, 배달을 신시였죠. 당군조선 이전에 환웅천왕이 세운 나라가 배달나라예요. 박달. 그런데 이제 당군 제거하면서 당군 이전의 역사를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뭐다? 아예 조선 사람들 입에서 뭐까지 배달이라는 말 자체가 안 나오게끔 어떻습니까? 법적으로 통제를 하는데 그 내용이 요까지입니다. 1928년 경성지방법원 문서에 보시면 자, 문서에 어린이들 문서에 뭐가 들어가면 안 된다? 자, 뭐갑니까? 조선 역사의 위대성을 이야기하는데 배달, 환웅, 무궁화, 사천년 이런 용어가 들어간 책은 전부 다 출판 금지입니다. 차압당합니다. 다 삭제됩니다. 그래서 뭐냐? 1928년 아예 일본이 법으로 정해가지고 뭐다? 어린이들 도서에 아예 당군은 아까 저거 했고 먼저 다 저거 했고 뭐 저거 한 거요? 배달, 환웅, 무궁화,
한국 조선의 역사가 4,000년 요 용어만 들어가면 그 책은 다 압수입니다. 다 삭제됩니다. 이게 여러분들 자료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 국민들의 머리에 지금 배달이 제거되고 배달은 짜장면 앱, 배달의 민족으로 이제 굳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 역사가 됐고요. 자, 여기 보면 우리나라 역사가 만주에 고토가 있었다 하면 이런 책도 다 출판 부릅니다. 그게 뭐냐? 한국의 역사는 뭐다? 만주를 못 넘게 만들어요. 일명 이게 뭐죠? 반도사관. 한국의 조선의 역사는 저 수천 년 전부터 뭡니까? 한반도 쪽만 왔다 갔다 했지 세계로 진출한 적이 없다. 다른 나라 간 적이 없다. 다른 지역으로. 만주만 넘어도 어때요? 그 책은 못 나오게 만드는 출판 금지입니다. 이렇게 조선총독부에서 철저하게 통제를 해가지고 우리나라 역사를 반도사관에 완전히 갇히게 만듭니다. 당연히 당군 제거되고 배달이 다 제거되죠, 역사에. 자, 이렇게 이제 역사가 만들어진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웠던 중학교, 고등학교 배웠던 역사는 이겁니다. 우리나라 역사는 중국의 식민지인 한사군, 이만조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기자조선도 초기에 가르치다 이제 안 가르치죠. 결국 뭐냐? 한사군, 이만조선 기자는 어때요? 중국인이기 때문에 결국은 중국의 식민지부터 출발한 나라가 조선이다 이겁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국사체가 만들어져 있고, 일본의 식민지는 뭡니까? 말은 안 하는데 우리나라 역사가 지금 가야가 임나로 다 바뀌어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결국 뭐냐? 임나 일본부는 없었다고 말을 하면서 정작 가야의 모든 지금 논문, 석박사 논문, 교수들 논문은 우리나라 가야가 아니라 일본서기 임나로 다 논문이 나옵니다. 그럼 뭐냐? 임나 일본부가 없었지 임나 일본부가 있다는 걸 증명해 주는 나라가 지금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결국 뭐냐? 북쪽은 중국의 식민지, 남쪽은 일본의 식민지로부터 출발한 나라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나라가 지금 대한민국의 역사 교과서이기 때문에 이번에 동북공정 다가오고 난 뒤에 우리나라 역사학자들이 아무도 지금까지 안 나서가지고 동북공정 어떤 나서지를 않아가지고 동북공정을 비판 안 합니다. 아무도 안 합니다 지금까지. 왜? 자기들이 지금까지 우리 국민들한테 가르친 것이 동북공정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에 완전히 100% 당했고요. 중국한테 동북공정 당해가지고. 그래서 역사의 근대사도 어떻습니까? 동학의 역사도 완전히 파괴돼가지고 여러분들 동학으로부터 시발해가지고 우리나라 민족사 독립운동 일어나잖아요. 그죠? 명성황후 시해 당하고 하면서 수많은 어떻습니까? 역사에 저는 이름 없는 분들, 사진이 남아있으면 어떻습니까? 그래도 당이지 사진도 없이 독립운동하다가 돌아가신 분 얼마나 많습니까? 아마 90% 이상일 건데 이런 분들 역사를 지금도 대한민국은 복원해 주지 않고 친일을 하면 3대가 흥하고 뭡니까 보면 저는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하는 나라가 돼가지고 아직도 안 고쳐집니다. 지금 많이 고쳐진 거겠죠? 아닙니다. 나중에 실상을 여러분들께 그건 개인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얼마만큼 장난치는지. 독립운동 하더라도 어때요? 안 해줘요 우리나라에서. 그건 정권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자, 정권하고 아무 상관없이 어때요? 그걸 막고 있는 기득권 세력들이 그 사람들을 독립운동가들을 안 받아들여요. 그런 지금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역사가 다 조직돼가지고 그래서 일본에서 가르친 게 뭐냐? 너희 조선인들은 조선 뿌리가 없다. 너희들 자생 종교와 정신 문화는 전부 다 시대에 뒤떨어져 어떻습니까? 미신이고 유사 종교다. 여기에 여러분들 유사 종교에 누가 들어갑니까? 동학이 들어가요. 이런 거 아십니까? 동학 천도교 백날 부러지지 마. 일본이 뭐냐? 어때부터 뭘 가르치냐? 그런 유사 종교 사이비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사이비라고. 지금도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동학, 보청교, 독립운동했던 단체, 대종교 뭐 어때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 유사 종교 아닙니다. 이런 개소리하는 새끼들이 삽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독립운동에서 다 바친 단체를 어떻습니까? 유사 종교라고 위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이 국민들이 정신 썩어가지고. 자, 이래가지고 어떻습니까? 이렇게 조선 총독부 이렇게 가르쳤는데 여기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조선의 유사 종교라 가지고 무라야마 지존이라는 책을 저 양반이 저 책을 썼는데 유사 종교, 사이비 종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때 여러분들 독립운동할 때 그때 보이시죠? 빨간 점이 뭐냐면 여러분들 여기 나오죠. 천도교는 적색이고 검은색이 보청교입니다. 보청교 들어보시죠. 정읍에 독립운동 단체 최고의 독립운동 단체여야 돼요. 여러분들 그 시대 때 빨간거하고 검은 점을 벗어난 지역이 있습니까? 저 두 단체가 어때요? 천도교와 보청교가 어떻습니까? 저리 우리나라를 장악해가지고 독립운동 모든 걸 끌어냈는데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이 저 두 가지 종교를 뭘로 부른다? 유사종교, 사입이라고 지금 책에도 안 써요. 책이라. 천도교 하면 그때요 대충 틀만 하고 넘어가 버려. 손병희 선생 이름 나오면 인내처럼 끝납니다. 독립투쟁은 안 가르칩니다.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동학이 이렇게 TV에 다루면서 어떻습니까? 300만 희생된 것에 대해서 이 출연자들이 눈물까지 흘리면서 동학의 역사를 알면 저렇게 감동을 받는데 문제는 언제 우리나라에 동학에 대한 교육이 바로 이루어질까요? 아직도 안 됩니다. 안 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정읍이 고향인 분들 꼭 아셔야 될 거 바로 독립운동의 최고 어떻습니까? 메카가 있고 가장 많은 어떻습니까? 독립운동 자금이 만들어진 장소가 뭐냐? 바로 정읍 땅에 김자진 뭐 조만식, 김구 선생, 이승만 대통령 전부 다 이 양반들이 뭐냐? 강보구에 와서 감사하다고 표현한 데가 여러분들 어디입니까? 자, 여기 보시면 김구라든지 다 와가지고 어디입니까? 바로 정읍입니다. 정읍. 정읍까지 와가지고 여기에 보청기에 어떻습니까? 이게 정읍의 모습이잖아요. 저거 일본이 완전히 해체시켜가지고 뭘 했습니까? 독립운동의 최대 자금체를 해가지고 요즘 보청교 찾으면 여러분들 우리나라 학자들이 뭐라 합니까? 친일파 종교라고 써놨어. 아, 그런 새끼들이 왜 우리나라에 살아남아있어? 독립운동을 했다고 해체당한 단체를 친일파라고 지금 신문에 기사 쓰는 놈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어? 여기 보시면 조선총독부가 결국은 이 단체를 해체시키면서 여기 나오죠, 노란 거. 여러분들 저게 노란 보청기에 11전이라 가지고 여러분들 옆에는 청교하죠. 저 가운데 저 노란 건물은 뭡니까? 저거는 그대로 뜯어가지고 어디로 옮깁니까? 여러분들 서울 조계종 본부 대웅전입니다. 서울로 넘어갑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단체 조계종 대웅전 본부가 어때요? 독립운동 단체인 정읍의 보청교회 어떻습니까? 본소 건물이에요. 그리고 옆에 보시면 기와장 저쪽 파란 거 저 일본 놈들이 뜯어가지고 그냥 없앴습니까? 아니에요. 그대로 들고 어디로 갑니까? 서울로 가져갑니다. 기와장 다 뜯어가지고. 그래서 뭐냐? 나중에 이름 붙인 게 뭐냐? 경무대. 그 경무대가 이름을 바꾼 것이 뭐다? 청와대. 아시겠죠? 이게 우리나라 역사의 최고의 중심 단체가 됐습니다. 이승만, 김구 선생, 조만 선생, 뭡니까 보면 뭐 역사의 투쟁가들, 독립은 뭡니까? 전부 다 그분들이 관여한 단체가 요 단체인데 다 해체시키지 않고 한쪽은 조계종 본부에 대웅진이 되어 있고 한쪽은 어떻습니까? 청와대로 갔어요. 건물이 뜯기 가지고. 그런데 왜 한국 사회 조명 자체가 안 됩니다. 조명 자체가 천도교통학 아예 다 죽어버리고 대종교요 할아버지들 독립운동했다고 10만 명이가 학살당하고 나서 대종교인 지금 할아버지들 몇 분 남고 없습니다. 다 없어요. 이제 다 망했어. 지금 전부 다. 자, 이런 게 이제 나오죠 보면요, 이 사료. 이런 역사를 우리나라 국민들이 너무 모르니까 이런 호사카 유지 교수 보이죠? 지금도 신친일파가 뭐다? 우리 국민들 모르게 일본의 극우 자금을 받으면서 한국에서 정치, 역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겁니다. 저 양반들이 계속 어때요? 일본의 논리를 만들어주는 사람들입니다. 국내에서 논문 쓰고 이렇게 길러지고 있다는 거. 이 고발하는 이런 유튜브 보시면 이 양반에서 아주 적나라한 이야기가 여러분들께 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이제 정리를 해야 되니까. 아까 속국이 나오죠? 자, 속국 이야기 나온 건 이제 다 이해할 겁니다. 중국에서 준비하는 거 보시죠. 당군까지 자기들 역사 끌어들이기 위해서 당군 어머니까지 공까지 다 만들어놨죠. 밑에 마늘 쑥 만들어놨죠. 다 나왔습니다. 다 나오고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기자는 한반도에 들어와 동인을 융합해 새로운 민족 고조선을 형성했다. 자기들 이제 당군은 저런 형식적으로 전부 다 저런 전설의 이야기지 사실 아니다. 실제로는 너다 중국인 기자부터 와가지고 저 야만인들 조선 사람들을 길렀다. 이렇게 이제 역사 논리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보면 어때요? 고조선은 원래 주나라의 지방 정권이었다. 고조선하고 사만전도 한반도는 중국사의 일부였고 당군은 신하였기에 기자 이전은 고조선이 아니다. 은나라 유민이 세웠다. 그 다음에 당군 신하도 중국 황제 신하나 본 토템의 아류다. 이게 2018년 중국 학계의 내용입니다. 발표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갔습니다, 여러분들. 중국 동북공정은 우리나라 고구려 발해사 건든 거 아닙니다. 한국사 뿌리 자체를 완전히 중국사로 이번에 가져간 것이 동북공정입니다. 이렇게 고조선도 자기들 역사를 가져가가지고 전 세계 지도 보시면 어때요? 만리장성까지 완전히 늘려가지고 만리장성이 지금 우리나라 북한까지 왔다고 아예 지도를 이제 그리기 공식적인 지도를 했습니다. 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아시는 가야금, 검은고 볼까요? 중국 지도 공식 지도집이 저까지 나옵니다. 한반도 북부는 원래 중국 땅으로 다 지도가 그려집니다. 지금 다 그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자기들 학술로 뭐냐? 학술로 2020년 발표한 것이 우리나라 고조선 고구려 백제의 발해 부여가 중국사로서 다 들어갔습니다. 중국의 속국사로서 식민지사로서 다 역사책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2020년에 다 이제 역사 정비됐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학계에서는 일체 손을 못 씁니다. 그래서 서울대, 고대, 연대 뭐 어떤 뛰어난 어떤 역사학과 나오더라도 아무도 나서 가지고 동북공정을 비판을 못 합니다. 왜? 모든 게임은 끝났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사를 완전히 중국의 속국사로서 다 수렴 다 했습니다. 지금은 그것을 전 세계에 알리는 기간으로 들어서 가지고 지도로서 전 세계에 알리는데 그 지도도 보여드리겠습니다. 만리장성이 우리나라 황해도까지 왔다고 산동성에 저 여러분들 보이죠? 쭉 우리나라 산동선을 건너 쭉 어디까지?
우리나라의 황해도까지 완전히 이제 중국 영토였다고 저렇게 표기를 공식적으로 다 했습니다. 전 세계에 모든 지도가 만리장성 지도 찾으면 이제 요즘 요리 뜹니다. 다 전 세계에 공식적으로 저리 뜨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한국에서 뭘 가르치고 한사군을 가르치기 때문에 자, 연나라도 어떻습니까? 연나라 장성도 우리나라 북한까지 들어왔다고. 자, 이제 저렇게 공식적으로 지도가 그려졌고요. 자, 한국에서 한사군이 있었다고 가르쳤기 때문에 그대로 어떻습니까? 중국에서 받아서 그러면 한반도 북부, 북한은 원래 중국 땅이다 해가지고 뭐다? 위쪽에 한나라 시대 때 북한을 자기들 식민지 땅이라고 아예 그리죠.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죠. 기억하라는 거. 조선 총독부가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뭡니까? 한의 식민지가 되고 그다음 뭐라 나왔죠? 위나라의 식민지가 되었고 진나라의 식민지 되었다고 100년 전에 아까 쓰는 거 보셨죠? 자, 이제 동북공릉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보시죠. 자, 한나라의 식민지 되었죠? 그 다음에 동북공릉 지도 보겠습니다. 위나라의 식민지가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진나라의 식민지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100년 전에 조선 총독부에서 잡아놓은 역사 고대사가 그대로 동북공릉으로 그대로 똑같이 나왔습니다. 중국과 일본이 똑같이 한국의 고대사를 뭡니까? 중국의 식민지사로 다 인정한다 이겁니다. 이렇게 다 이렇게 논리가 만들어졌는데 한국의 사학계는 지금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대응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자,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는 뭐 농악놀이, 판소리, 가야금, 금운고, 농악 전부 다 중국의 문화유산으로 등재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고요. 김치, 한복, 추석 벌써 10년 전에 벌써 중국의 문화유산으로 등재 다 끝났습니다. 우리 거 아닙니다. 이제 세계 문화유산 등재되면 중국의 어떻습니까? 소수민족의 문화로서 중국을 대표하는 어떻습니까? 중국의 문화유산으로 전 세계에 알려집니다. 다 중국은 모든 작업이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거 앞에 장고 이런 거 벌써 다 실험 중국의 문화유산 등재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지금 여러분들 인터넷 들어가셔가지고 중국의 고대사, 우리나라 고대사 지도 찾으면 전부 다 한반도 북쪽까지는 공식적으로 전부 다 중국의 땅으로 다 표기돼 가지고 전 세계에 나갑니다. 자, 이렇게 이런 상까지 갔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일본도 그렇고 여러분들 오늘 보시면 어때요?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학자들이 뭡니까 보면 이제 한사군이 북한에 있다고 주장하는 바람에 어떻습니까? 그대로 받아가지고 중국에서 동북공정한 내용입니다. 자, 북한 전체를 어떻습니까? 중국의 고대 영토로서 우리나라 학계에서 인정한 내용입니다. 자, 이런 내용이 나올 거 보면요. 자, 이렇게 그 지도는 이렇게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교과서는 이렇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고조선은 북한만이라고 지금도 그려 있고, 한복은 중국 사극 드라마의 시중들, 노예든지 노비들 아니면 하녀들이 입는 옷으로서 한복이 저렇게 지금 중국의 궁중 드라마에 다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3월부터 아마 이 첫 정보일 겁니다. 여러분들 내년 3월부터 중국의 우리 조선족들은 한글을 못 씁니다. 그리고 소수민족, 다른 소수민족들 똑같이 내년부터는 자기들 고유 언어를 다 못 쓰고 중국어로 다 통일됩니다. 다 이렇게 강력하게 중국에서 중앙정부에서 집중을 하는데, 그러면 결국은 끝까지 버틴 나라가 우리나라 언어 쓰고 버틴 나라가 우리나라 조선족입니다. 이제 조선족도 이제 내년 3월부터 무너집니다. 왜? 한글 자체를 중국 정부에서 완전히 이제 못 쓰게 모든 작업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결국 아까 했대요. 조선족이 가지고 있던 모든 역사 문화는 뭐다? 중국 문화사로 다 편입이 끝나기 때문에 그것이 대한민국 역사 문화이기 때문에 그대로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의 역사 문화가 그대로 중국의 문화로서 흡수되는 과정으로 지금 들어갔었습니다. 이런 정보를 정부에서도 아무도 나와서 이런 강의를 못 해줍니다. 왜? 너무 늦었어요. 너무 늦었고 대응을 실제로 안 하고 아무도 안 했습니다. 교육이고. 자, 이런 상황에 여기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공작 학원까지 차려가지고 자기들 이런 역사 교육을 전 세계에 전파 교육하고 있고요. 전파되고 있고, 우리나라 학계에서는 기가 찬 게 뭐냐면 중국의 동북공정을 옹호하는 이런 보고서를 미국에까지 보냈습니다. 북한 영토가 중국의 영토라고까지 우리나라 보고서가 떴습니까? 2012년에 미국의 보고서가 날아간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나갔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참 여러분들 오늘 보시는 내용이 너무너무 충격적인 건데요. 전부 다 그런 내용, 우리나라 학계에 주장하는 겁니다. 북한은 원래 저기가 고조선이었고 저기가 한사군이 있었다. 그래서 중국 땅 맞다. 이렇게 논리가 만들어진 겁니다. 우리나라 학계에서 인정하는 겁니다. 저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그대로 나오죠. 이것이 미국의 의회 보고서로 그대로 날아간 내용입니다. 2012년 CRS 포커스 사건입니다. 보고서. 그래서 또 어떤 일까지 벌였느냐? 평양에 한사군 유물이 없다고 계속 밝혀지니까 우리나라 학계에서 무슨 쇼를 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버드 대학에 10억을 갖다 줍니다. 10억을 갖다 주면서 뭘 하느냐? 하버드 대학에 한국 연구소를 만들어 달라.
우리가 10억을 기부를 하겠다. 그래가지고 한국 연구소를 만드는데, 한국학 연구소를 만드는데 그 뒤에 무슨 일을 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거기 연구소를 만들어가지고 이 모 학자, 외국 우리나라 학자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학자 보내면 또 요거도 먹으니까 국민들한테 외국의 박사학위, 물론 우리 쪽에 우리나라 학계하고 연결된 사람입니다. 이 외국인 학자를 여기다 하버드 대학에 떼요. 10억 주고 거기에 연구소를 차려가지고 교수 자리를 줍니다. 물론 정식 교수가 아닙니다. 그쪽에 연구소 교수입니다. 요리 줘가지고 만들어낸 책이 요 책이에요, 여러분들. 요거 뭐나 평양에 낭낭군이 있었다. 평양에 낭낭군 유물이 안 나오니까 그때 코나로 몰리니까 하버드 대학에 10억을 두고 연구소까지 차려가 외국인 박사까지 둬가지고 만들어낸 책이 평양에 낭낭군이 있었다. 저 책을 내려다가 국회에서 들통나가지고 저 책이 폐기됐습니다. 우리나라 국회에서 들통나가지고 저런 짓거리까지 합니다. 우리나라 학계에서. 그러니까 하버드 대학에서 기가 찬 게 저 책 나오면서 뭐 했습니까? 하버드 대 공동연구라 했습니다. 하버드 대 공동연구.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 하버드 하면 어때요? 또 끔박 죽죠. 왜? 최고의 대학교에서 공동연구를 했는데 평양에 낭낭군이 있단다. 얼마나 끔박 죽습니까? 근데 하버드에서 뭐 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 저 사람들하고 공동연구한 거 없다. 뭐 쉽게 말하면 10억 조각 기부했고 연구소 차려줘야 하길래 그거 차려줬더니만 뭐라서 선지는 어떻게 하버드 대학하고 공동연구를 해가지고 평양에 낭낭군이 있다고 증명했다고 이렇게 거짓말 쳐가지고 저 책을 내다가 들통났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역사학계가 지금 극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경기도까지가 위나라라고 아예 우리나라 학자들이 지도를 그리가 또 요 지도도 폐기됐습니다. 경기도가 언제 위나라가 언제 우리나라 경기도까지 왔습니까? 자, 저런 지도까지 우리나라에 탄생했고요. 이거는 여러분들 지금 춘천에 아시죠? 춘천 중도 가보시면 레고 동산 만드는데 아시죠? 정보 모르는 분들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그 춘천 중도에 때요 레고 동산이 만들어지는 거기 여러분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저게 유구예요. 무덤입니다. 무덤. 고인돌 무덤이 저렇게 많이 나왔어요. 섬에서. 우리나라 유적지 중에 최고로 많이 나왔어요. 유적이. 이게 전부 다 이게 전부 다 무덤이고 어때요? 무덤 어떻습니까? 유물 묻힌 자리예요. 섬 하나가 전부 다 떼요. 고조선 유물로 다 덮였어. 그런데 저걸 어때요? 지금 춘천에서 뭐냐? 어떻게 한다? 아, 춘천은 가난한 동네이기 때문에 우리는 역사하고 상관없다. 저기다 흙을 다 덮고 뭘 합니까? 여러분들 레고 동산 만든다 이겁니다. 지금 레고 동산. 지금 보시면 거기서 나온 유물 보십시오 바랍니다. 비파형 동굴까지 다 나왔죠. 저런 유물이 다 나오는데 이거 싹 다 지금 흙으로 다 메었습니다. 메우고 뭐예요? 요걸 만든다는 겁니다. 요거. 왜? 춘천은 돈이 없어서 돈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고조선도 상관없다. 다 필요 없고 다 재가지고 어떠면 돈이나 벌면 되지. 춘천이 재정이 좋으면 된다고 이런 식으로 지금 만드는데 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아까 이야기했던 임나 문제 간단하게 언급 드리겠습니다. 가야는 이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김수로왕의 가야는 지금 우리나라 학계는 공식적으로 부정합니다. 김수로와 허왕우가 가야를 근거한 것은 신하다 전설이기 때문에 이거는 믿을 바 못 된다라고 해가지고 김해 허씨 다 가짜입니다. 이제 우리나라 학계에서는 다 거짓말이고 가짜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가지고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이렇게 전시할 때 김수로왕 허왕우를 다 가짜로 몰았고요. 그러면서 일본 서기의 지명을 연대기를 다 갖다 붙여가지고 마치 우리나라 가야가 일본 서기 임나라고 도표를 다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자, 저런 짓거리까지 해가지고 어디까지 왔느냐 이거 보죠. 여기 등장하는 가야칠국, 저 가야칠국 아니에요. 일본 서기의 임나칠국입니다. 임나칠국인데 가야칠국이라 해가지고 우리 국민들을 속였어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자, 이래가지고 가야를 일본 서기 임나일본부의 임나로 우리나라 학자들이 다 만들어놨어요. 보십시오. 여기 등장하는 지명 있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야사를 모르기 때문에 저 가야는 하는데 여기 보시면 저기 붙어있는 지명 자체가 가야 지명이 아니라 일본 서기 지명입니다. 가야라고. 다 속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 그래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남원을 기문 합천을 달아라고 써놨죠. 달아 써놨는데 저걸 가지고 지금 유네스코에 등재를 하기라고 지금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남원이 기문 합천이 달아라고 유네스코에 등재하면 말 그대로 일본 서기가 정사가 되면서 진짜 말 그대로 어때요? 전라도 경상도가 옛날 일본의 식민지였다는 논리를 100% 제공을 합니다. 이번에 100%. 자, 이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게 나오죠. 다른 데는 그래도 우리나라 가야를 지명을 그대로 쓰는데 합천하고 남원만은 어떻습니까? 일본 서기 지명을 가지고 지금 유네스코 등재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까지 갔고요. 일본에서는 좋아하죠. 왜? 여러분들 일본의 중학교 교과서에 가야는 자기들 임나일본부가 있다고 저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서에 똑같이 가야는 임나일본부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합천과 남원에서 때요 저 말이 맞다고 지금 유네스코에 등재를 시킨다 이 논리입니다. 자,
그런데 학자들이 뭐라 하느냐? 임나일본부는 폐기됐기 때문에 그건 적용이 안 된다고. 이런 헛소리, 우리 국민들을 기만한 소리를 지금도 합니다. 일본에서 좋아하죠. 왜? 일본에서는 가르치고 있잖아요. 지금 중고학생들이 배우고 있는데 무슨 임나일본부가 폐기돼서 그대로 살아 있는데, 그죠? 이런 상황까지 가고 여기 보시죠. 아예 지도에 합천은 달아 남원은 기분이라고 일본에서 열심히 글이 되고 있죠. 이걸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유네스코에 등재를 해주겠다 이겁니다. 학자들이 나서가지고 얼마나 일본 입장에서는 좋아하겠습니까? 그 지금은 이제 잘못하면 어때요? 요리 갑니다. 북쪽은 이제 중국 국기 꽂겠고, 이제 남쪽은 어때요? 가야는 일본 국기 꽂겠고, 지금 독도는 어때요? 독도도 늦었습니다. 독도는 일본에서 교과서를 지금 어린이들부터 가르쳐가지고 독도는 원래 일본 땅으로 교육에 들어갔습니다. 그 아이들이 이제 성인이 되면 어때요? 독도는 100% 일본 땅으로 인식하면서 우리가 지금 한국인들의 역사식을 지금 바로잡지 못하면 독도도 결국은 다음 세대 때 뺏길 겁니다. 왜? 국제재판으로 끌어내면 대부분 넘어갑니다. 국제재판소에 들어가면 독도를 다 일본 땅에 손들어주지 누가 우리나라 땅에 손들어주겠습니까? 우리나라 외교를 그런 거 안 하는, 역사의식이 없어서 그런 외교를 안 하는데 일이 넘어갑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기까지 임나일본부까지 살려준다면 앞으로 대한민국 미래는 여러분들 어떻게 될지, 지금 동북공정 당했고 이제 임나일본부, 자 김수로왕, 김주신, 성춘향이가 지금 어디로 바뀌어요? 여러분들 임나 출신으로 바뀝니다. 임나. 왜 후손이에요? 왜 후손? 왜 놈의 후손이라 이겁니다. 자, 이렇게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가야사가.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정리드릴 거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 저의 주장이 아니라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얘기를 했든지 100년 전에 뭐냐면 1942년 뭐 많지는 않죠. 일본이 우리나라 역사를 침탈하니까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우리나라 역사를 바로 잡아 놔버렸습니다. 언제? 1942년에 3.1절 선언문에 우리 한국의 역사가 뭔지를 정확하게 잡아 놔버려요. 우리 민족은 뭡니까? 단군 조선부터 출발한 게 아니라 아까 1927년 자료처럼 어때요? 우리 역사의 출발은 한국부터 출발해가지고 단군을 거쳐서 대한민국까지 한민족이 계승했고 전 국가 인격을 보존하였다고 1942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딱 선언해버렸습니다. 저기에 이만조선이 어디 있고 한사군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광복 후에 우리나라 학자들이 요 역사를 안 가르치고 조선 총독부가 잡아놓은 역사를 실정사기라고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70년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게 실정사기라고. 오늘 보니까 실정사기예요. 1920년 심상수학 국사 조선 총독부 국정교과서 내용이에요. 지금 한국사가. 왜 우리나라 독립운동가 임시정부에서 잡아놓은 이 역사를 안 가르치냐 말이야.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 여기서 끝납니까 여러분들? 자, 한국 독립당에서 또 이야기 나오죠. 뭡니까? 한국 독립당에서는 뭡니까? 이처럼 한국에서부터 시작하여 대한민국까지 우리의 국맥은 지금까지 오면서 때요. 단 한 차례도 단절됨이 없었다. 언제 이만이 들어와서 총체했고 언제 한사군이 왔냐 말이에요. 우리나라에 없다고 선언해놨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을 만든 사람들이 우리 역사를 저렇게 잡아놨는데 이만조선 한사군을 가르쳐가지고 지금 동북공정을 당했다 이겁니다. 이번에. 중국 입장에서 대단히 기쁜 내용이고 이제 일본 입장에서도 돼요. 이번에 한국에 가야사 하는 사람들이 임나일본부 지명을 전부 다 전라도 경상도에 붙여준다니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똑같이 동북공정처럼 당할 건데 이번에. 자, 이런 일이 지금 대한민국에 발생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나라 국통은 반드시 알아야 되겠죠. 이게 우리나라 역사입니다. 삼국유사 이런 스님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던 내용이 우리 역사는 뭡니까? 단군조선 이전에 황국도 있었고 배달나라가 있었고 어떻습니까? 그러면서 대한민국까지 뭐 저 앞에 틀을 다 잡아놨잖아요. 그리고 임시정부까지 와가지고 어떻습니까? 대한민국까지 이것이 우리나라 국통이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저게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가르쳐야 될 역사가 아니에요. 독립운동가들의 역사가 아니고 왜 저걸 안 가르치냐 말이야. 그죠? 그러면서 실정사기나 이야기하고 자꾸 실정사기래. 국민들이 언제까지 속을 줄 알고 보면요. 자, 이렇게 우리 역사는 이렇게 역사에 보면 어떤 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환당옥이라든지 이런 역사에 우리나라 역사 문화라든지 보시려면 참고로 제일 먼저 보셔야 될 책 이 책. 자꾸 위설하고 주장하는 놈들, 그 위설하고 주장하는 놈들이 이상한 놈들입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아시고요. 그런 말 절대로 인터넷에 깔짝깔짝하는 말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읽어보시면 다 가치를 알아요. 너무너무 소중한 책이라는 거. 이런 말씀만 간단하게 드리고, 자, 우리 역사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히려면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국통이 드러나야 되겠죠. 그리고 독립운동사가 밝혀져 가지고 안중근 의사도 유관순 의사도 웃는 모습으로 우리 국민들에 다가와야 돼요. 언제까지 고문당한 모습으로 역사에 드러났습니까? 그죠? 지금 선진국에 들어갔다고 뭐 이런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역사는 다 말아먹고 동북공정 당하는데 무슨 선진국이야 지금?
내일 모레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데 역사 전쟁 때문에, 그죠? 자, 우리의 역사관을 바로 잡아가지고 진짜 독립운동가들이 세우는 이 역사관이 바로 드러나는 것이 진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겁니다. 지금 대한사랑은 이제 이런 행사를 계속 이제 올림픽, 여러분들 아마 여기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강당에서 이런 행사도 코로나 돌기 전에는 국민들이 저렇게 뭉쳐서 했고, 올해는 대학 국제학술문화제까지 다 이뤄가지고 며칠 동안 21일부터 25일까지 했고요. 지금 여러분들께 이제 소개해드릴 거는 우리 대한사랑은 적극적으로 우리 역사 바로 잡는 활동을 이렇게 합니다. 뭘로요? 우리 어떤 분은 이러 합니다. 대한사랑이 전국 다니면서 이렇게 거창하게 하는데 국가에서 돈 좀 지원해 줍니까? 여러분들, 지금까지 국가에서 대한사랑에 1원도 지원 안 해줬습니다. 어느 역사단체에서도 지금까지 대한사랑에 1원도 제공 안 했습니다. 아무도 안 합니다. 오직 뭐냐? 대한사랑 회원들, 우리나라 국민들이 회원이 돼가지고 월 10,000원, 20,000원 그 회비 모아가지고 여러분들 전국 순회 활동이라든지 이런 활동을 통해서 역사 방어하고 동북공정 어떻습니까? 실체 알리고 요거 합니다. 국민들이 안 나서면 아무도 이제 안 났습니다. 역사학자들요 다 숨어버렸어. 동북공정 당하고 난 뒤에 쪽팔리가 안 나와요. 자기들이 가르친 게 동북공정인데 왜 어디서 이제 얼굴 드러낼 거야? 아무도 못 나오지, 그죠? 그래서 지금 대한사랑이 나서가 이런 일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하여튼 여러분들 진짜 뜻이 되신다면 어떻습니까? 남은 여생에 우리 민족의 후손을 위해서, 대한민국 후손을 위해서 뭘 해줄 수 있습니까? 돈 많이 주는 거요? 그것보다 지금은 역사를 뺏기면 답이 없습니다. 우리 역사를 바로 잡아가지고 후손들에게 넘겨주는 거. 그래서 이런 것 여기도 보시면 다 이렇게 홍익인간 없애려는 국회의원들이 탄생해가 그것도 막았고 보면요, 이번에 가야를 임나로 바꾸는 것 때문에 이렇게 신문 전면 광고까지 내가지고 규탄 광고를 냅니다. 여러분들이 내신 10,000원, 20,000원을 가지고 이 작업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다 막았고요. 지금 이제 가야사를 이제 일단 이번에 막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지금 이제 기대해 주실 행사, 우리나라 개천절이 원래는 음력 개천절이죠. 10월 3일은 양력입니다. 원래 개천절은 음력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사랑은 지금 음력 개천절을 중심으로 11월 7일이 일요일이 개천절인데, 그 이전에 11월 3일부터 해가지고 개천문화 대축제, 여기는 우리 한국뿐만이 아니라 한류 문화를 좋아하는 사람들까지 다 들어올 수 있는 장을 만들어가지고 5일 행사를 합니다. 5일 행사. 우리 시민단체가 이런 일을 합니다. 5일 동안 행사를 해요. 돈도 없는데 돈도 아껴가지고 이걸 하는데, 이래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K문화, 우리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는 작업을 하고 있고, 또 하나 어떻습니까?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동북공정과 일본 역사 침탈에 대항하기 위해서 저렇게 적극적인 활동을 하면서 이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오늘 강연을 통해서 뜻 있는 분들 다 참여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오늘 마지막 여기서 말씀은 여기서 매듭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사랑 이완영 사무총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